안녕하세요. 산산노웅의 그 백리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춘추 시대에는 요 백리해처럼 왕한테 그 출사를 해서 채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많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요 현사들이 그때는 그 중국 그 부족 국가가 한 200여가 됐었는데 요 남자들의 꿈이에요. 요 나가서 내가 경영할 수 있는 그 국가 그 성군을 만나 가지고 그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 남자들의 꿈입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유색객들이 아주 많았었어요. 춘추 시대, 전국 시대에도 그렇지만 춘추 시대에는 더 많았습니다. 국가가 많았으니까. 전국 시대에는 이제 7개 국가이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유색객들이 있었지만 춘추 시대에는 너나 내나 조금 이제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나가서 이제 그 뜻을 한번 펼쳐보자. 이 남자들의 로망이죠. 그런데 요 백리해가 두씨 부인을 만나고 두씨 부인이 그 강태공이하고 마씨 부인의 노래를 이게 쭉 했는데 이 노래는 주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일생에 대해서 쭉 노래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서사시로 해가지고. 그런데 요 노래를 불렀는데도 부인의 목소리를 몰라봤다. 그러니 부인이 노래를 불러서 우서장 백리해를 혼내켰다. 이 소문이 진나라 관중의 진나라에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이 노래를 민요로 해가지고 불러요.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 아주 유명한 그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읊어보겠습니다. 백리해 오구대부 백리해 염소가죽 5장이여 그대 이별하던 그날을 기억하는가 암탉 잡아 피좁쌀에 부엌 문짝으로 익히며 눈물로 밥을 지었소. 오늘 부귀에 지니 그대의 일을 정녕 잊으셨는가. 아버지는 산의 진미를 먹고 비단 옷을 입건만 아들은 굶주리고 아내는 빨래하는 몸일세. 백리해 오구대부 백리해 염소가죽 5장이여 지난날 그대 떠날 때 난 울었소. 오늘날 그대는 당상에 앉았건만 난 당하에 있네. 슬프다 부귀해지니 날 잊으셨네. 아서라 지키지 못할 그날의 맹세가 허망하기 그지 없구나. 이 노래 가사로 해가지고서는 그 관중의 진나라의 그 부녀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쫙 퍼져가지고 누가 퍼쳤는지도 모르는데 그 세상 인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오구대부 백리해의 부인이 40년 만에 빨래를 하다가 올라와서 강태공이하고 그 두씨 부인의 마씨 부인의 노래를 서사시루에서 30분간 불렀는데도 이 백리해는 부인의 목소리를 몰라봤다. 이거 40년 만에 부르는 거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두씨 부인이 백리해를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혼내켰다. 그래가지고서는 오구대부 백리해 하면은 이 서사시를 뭔지 알아요. 민요를 쫙 퍼져가지고. 그런데 이 노래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났다는 게 진목공에 기회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목공도 궁금해요.
40년 만에 백리애가 가족을 찾았다는데, 그 부인이 40년 전에 이 백리애를 출사시키기 위해서 아주 여튼 그 40년간 이렇게 이제 그 백리애를 여튼 40년 동안 백리애가 출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랬는데 내가 데려다가 재상을 시키려고 하니까 또 의형 권수기를 또 건의를 해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이제 그 나라를 경영하는데, 그 진목공이 봤을 적에는 그 우리 나라가 곧 그 부강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부국 강병책이 딱 그대로 이렇게 실천을 해나가니까 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진목공이 백리해의 가족을 그 왕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면서 그 왕궁 전체 문무백관들을 쫙 다 모아놓고 잔치를 쫙 한상 차려놓고 전부 그 앉아가지고 잔치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 백리해의 부인 두시하고 그 아들 백리시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백리해의 부인 두시한테는 경경 부인 이라는 그 벼슬을 줘요. 그 벼슬아닌 벼슬이죠. 뭐 왕이 내리는 칭호인가. 이거 대단한 거죠. 그 최초의 유사 이래로 경경 부인 최초의 그 벼슬입니다. 여자가 받는. 그러니까 그 강태공이 부인 마시 부인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마시 부인은 집을 나간 여자니까. 그래갖고서는 그 강태공이가 그 태사궁으로 들으라고 해도 안 들었어요. 태사궁으로 들으면 그 강태공이의 운이 반밖에 안 된다. 앞으로 창창한데. 그래가지고서는 이 마시 부인은 그것을 다 알고 안 들어오고서는 계속 떨어져서 살다가 나중에 신선세계에 대해 가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강태공이와 마시 부인의 서사시의 내용이에요. 쭉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민요로 해서 주나라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두시 부인이 백리의 앞에서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 심심하면 불렀던 노래. 그 이제 신혼 시절에 그 3년간 그 신혼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때 심심하면 부르고 뭐 시간만 나면 부르고 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그 앞에서 부르는데 백리애는 몰라봤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부녀들한테는 이게 화제예요. 어떻게 부인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몰라볼 수가 있느냐. 그 한쪽에서는 40년 만에 그리고서는 그 부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심결에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두시 부인이 보통 사람이냐? 그 대번이 피부를 찌르는 노래를 가지고 혼냈겠다. 이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그냥 통쾌한 거예요. 40년 만에 부부간에 만난 것도 이것도 이제 그 아주 그냥 화제거리지만 그 두시 부인이 저기 오구대부 우서장을 면전에서 혼냈겠다. 그것도 생일날 73살 생일잔치를 하는데 거기를 쫓아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서 혼냈겠다. 이 노래가 요거다. 그래가지고는 요게 이제 그 전국에 이게 퍼집니다. 관중 진나라에 이게 이제 다 퍼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노래가 거기서 그 민요로 아주 그 좋은 민요로 이렇게 그 내려옵니다. 관중 지방에 가면은 이게 다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 진목공이 그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두시 부인한테는 정경 부인 칭호를 드리고 그리고 이거 백리해의 아들 그때 이제 40살인데 딱 보니까 뭐 큰장하고 구척 장신에 아주 늘씬하게
눈은 막 부리부리하니 그 딱 보니까 장군감이에요. 그러니까 진목공이 이게 탐이 납니다. 아, 이거 장군감이다. 딱 그 사람 볼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백리 씨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자네 재주가 있나? 그러니까 그 백리 씨가 어릴 때부터 요 돌멩이를 가지고 새를 잡는 그 뭐 참새가 됐던 뭐 그 여튼 비둘기가 됐던 여튼 그 새를 잡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냥을 하는 그 사냥하러도 이제 산에도 많이 다니고 이제 이러는데 제가 그 돌멩이를 하나 주시면 그 돌로 저기 백보 밖에 있는 소나무에 그 달려있는 솔방울 최고 위에 달려있는 솔방울을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목공이 야 거기 돌멩이 하나 가져와라. 그 신한테 시켜가지고 그 돌을 주먹보다 약간 작은 지금 말하자면 야구공 그거보다 이제 약간 작은 그런 돌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 그 백리 씨가 이것을 심호흡을 딱 하면서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이제 배웠으니까 정신 일도 정신을 한 군데에 집중하면 그 모기도 이 손바닥만큼 크게 보인다. 그 이제 어머니의 이제 그 지론이에요. 아들을 가르칠 때 정신을 한 군데에 집중해라. 이것을 이제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딱 가다듬어 가지고 한 군데에 집중해서 그 솔방울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솔방울이 탁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막 그 문무백관들이 잔치를 하다가 박수를 막 칩니다. 최고라고. 그러니까 그 진목공이 그래요. 자네 활도 써봤는가? 그러니까 요 백리 씨는 활은 쏴보지 않았어요. 이게 돌멩이로 이제 여튼 그 새 종류는 꿩도 뭐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서는 그 산토끼도 이 돌멩이로 잡을 수가 있고, 뭐 하여튼 돌로다가니 다 해결을 했으니까 딴 것이 이제 필요하진 않았었죠. 돌은 뭐 지천이니까 산에 가면. 그래서 활은 안 써봤는데 한번 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목공이 신하한테 야 거기 활 가져와라. 화살도 하나 가져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백리 씨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백리 씨가 그럽니다. 지금 맞춘 그 솔방울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최고 위에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최고 위에 있는 솔방울 그것을 한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목공이 저기 활 잡아보지도 않았다면서 맞출 수가 있겠는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백리 씨가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활을 딱 겨냥해가지고 이제 그 활을 쏘는 그 동작은 봤으니까 그 선비들이 이제 활장에서 활을 이렇게 연습하는 것을 가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폼 잡는 것은 알아요. 좀 엉성해서 그렇지. 그런데 정신을 딱 그 솔방울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니까 솔방울이 막 송아지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놨는데 딱 뚫고서는 지나갑니다. 그 솔방울을 딱 맞춰가지고 솔방울을 화살촉에 꽂고 날아가요. 그러니까 막 그 진목공도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데 문무백관들이 다 그냥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진목공이 탐이 나가지고 자네 내 경호대장을 하겠는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리 씨가 그럽니다. 지금 경호대장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왕께서 만약 나를 써주신다면은 특수부대를 창설해서 내가 그 특수부대 대장으로 앉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씀씀이가 이제 이러니까 진목공도 그냥 그 백리 씨한테 반해요. 지금 경호대장이 있는데 경호대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앉을 수가 없으니 하나를 창설해서 부대를 창설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활 잘 쏘고 하는 그 부대를 하나 창설해서 거기에 이제 그 대장으로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진목공이 그 부대를 창설해가지고 그 대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백리씨가 나중에 그 무공을 많이 세웁니다. 저쪽 소량하고 그쪽으로 이제 그 진출할 때 그때 백리씨 이야기만 들으면 소량병들이 다 활이고 화살이고 놓고서는 항복을 하는 거예요. 백리씨 이야기만 들으면 그렇게 그 무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백리씨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여튼 대장을 쏠 적에도 내가 네 투구에 투구 수술을 마치겠다. 그러면 투구 수술을 딱 그 화살로 맞추는 거예요. 어디를 맞추겠다. 그러면 거기에 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아주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무술에 탄복을 해서 이 백리씨가 온다 그러면은 다. 그런데 이제 이 진목공이 백리애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족을 찾았으니까 가족들도 여기 왕궁에 그 관사가 있거든요. 그 관사에 들어와서 생활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제 그 배려를 해요. 그래서 그 두씨 부인하고 백리씨는 그 백리애의 관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백리애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왔고 그때 춘추 시대 당시에는 그 유색객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백리애도 유세를 하러 여기저기 다니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리애는 이쪽 한의조로 나뉘는 진나라, 그 진나라가 많아요. 관중의 진나라하고 이쪽 나중에 한의조로 나누어지는 진나라, 또라우던 이쪽 채나라 옆에 진나라, 그 진나라가 여럿인데 한문으로 쓰면은 한문 글자는 다 틀려요.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 발음으로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뭐 비슷비슷해요. 약간 차이가 있다고도 하지만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관중에 있는 진나라는 친나라라고 하고 요 나라의 이름을 따서 나중에 이제 차이나가 되는데 요 관중에 있는 그 지금 저 진목공이 있는 진나라는 외부로 서역으로 서쪽으로 이쪽 남쪽으로 그 막 외부로다가니 이렇게 그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저쪽 유럽 그쪽에서는 지금도 요 차이나가 요 친나라에서 나간 그 나라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쪽 한의조로 나뉘는 요 진나라는 지금 그 세력이 좀 큰 나라예요. 그런데 요 백리애가 살고 있는 나라는 요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우나라가 이제 그 이쪽 한의조로 날리는 진나라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괭나라가 있어요. 괭나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한 200개 나라가 이렇게 그 있었으니까 중원 전체에. 그 이제 요 백리애가 태어난 우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소의 집산지예요. 소의. 그래서 주나라에 있는 소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여기 와서 큰 장이 섭니다. 여기 그 사고팔고 거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5일에 한 번씩 또 이제 장이 서요. 조그만 장이. 그런데 백리애는 여기 그 우나라의 소의니까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면 수의사. 그 소에 대해서 의사죠. 소에 대해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 대대로 그 소에 대한 의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소에 대해서는 그 박사입니다. 소에 대해서는. 그 이제 그 집안에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 아버지가 그 그러니까 우의에서 벗어나서 관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관리가 되는 게. 그러니까 수의사에서 벗어나서 이 관리가 되는 게 그게 이제 꿈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소에 대해서 박사지만 그 외에 왕도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여튼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 경영을 어떻게 되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자들은 왕 앞에 가서 유세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왕이 이 유세한 그 현책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이제 대부도 되고 재상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백리의 아버지는 한 번도 가서 유세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백리를 낳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백리의 아버지는 백리를 어릴 때부터 혼자 키웠어요. 그러니까 백리를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소를 고치러 다닐 때.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백리를 데리고 유세를 다니기가 그 생각할 적에는 한참 혼자 다니기도 이 유세객들이 어렵습니다. 가다가니 중간에 얼어 죽는 경우도 있고 뭐 거지꼴로 다녀야 되니까 어디 가서 뭐 그 유세객들이 엄청 많았는데 풍운의 꿈을 가진 그 현사들은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제후국에 가서 그 제후한테 유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책을. 그래가지고서는 채택이 되면은 거기 이제 재상도 되고 대부도 되지만 채택이 안 되면은 그 딴 데로 또 이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가 좀 잘못하면은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후에 마음에 안 들면 말을 좀 잘못하면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도 이 유세객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자 백가인데 요게 이제 중화 문화에 중국의 문화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요 제자 백가의 그 사상들이. 그래서 중국의 문화는 아주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이민족들이 와서 제왕 노릇을 하는데 이민족들이 우리는 이제 이쪽 동이족이니까 동이족들이 가서 황제 노릇을 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그 중국 그 중원 전체를 이제 놓고서는 황제 노릇을 했고 서용에서도 와서 황제 노릇을 했고 북쪽에서도 와서 황제 노릇을 했고 남만에서도 와서 그 중국에서 볼 적에는 동이, 남만, 서용, 북쪽 이렇게 이제 그 오랑캐로 이제 취급을 해요. 자기들은 중화민족 이렇게 이제. 그런데 중화민족의 이 문화가 뿌리가 아주 깊어요. 제자 백가 때는 이 사상이 100가지도 더 넘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대하면서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 이 동서남북에 있던 나라들이 와서 중국에 와서 황제 노릇을 해도 몇 년 지나면 이 중화 문화에 완전히 귀속이 됩니다. 그게 중국화가 되는 거예요. 중화 그 문화가 그렇게 아주 방대하면서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박가 요 춘추 시대에는 사상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할 수 있는 현책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후가 하루에도 뭐 2명, 3명씩도 만나요. 오면은 이제 만나고 이제 그 얘기 듣고, 그러고서는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저는 매 5대 때려서 보내라. 그러고 이제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상한상 차려가지고 줘가지고 보내라. 그 채택을 할까 안 할까는 그 왕한테 있으니까 제후한테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이 있으니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리의 아버지도 이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백리한테는 학문을 안 가르칩니다. 야,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많이 알수록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여기 우의 수의사로 그냥 살아라. 그러면 편하다. 이제 사상이 저기를 여튼 뭐 많이 알수록 여튼 이 불평불만이 좀 많아지는 거죠. 지금도 세상이 많이 알수록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만족을 하니까 조금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되지만 많이 알으면 요만큼 가졌어도 이 불평불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가지려고 했는데 요만큼 가졌으니까. 그런데 요만큼 가지려고 했는데 요만큼 가지면은 만족을 합니다. 요만큼 더 많으니까. 이론은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백리의 아버지는 백리한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7살 될 때까지는 글도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8살 되면서부터는 이 수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소에 대해서 가르쳐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동안엔 데리고 다녀도 안 가르쳤는데 8살 되면서부터는 소에 대해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백리애가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 다 외워요. 그리고서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는 이 아버지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압니다. 소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9살 될 때는 소에 대해서 박사가 돼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아버지가 아는 것은 다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나아가서 소한테는 대세김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소의 병은 요 대세김위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요 대세김위는 따뜻한 돌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대세김위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어지간한 병은 다 낫는다는 것도 이 백리에는 깨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주먹만한 차도를 항시 가지고 다니다가 요 부엌에 따뜻하게 되어가지고 부엌 부뚜막 불 때는 거기에서 따뜻하게 이 차도를 대어가지고 병난 소들은 이제 요 집에 이제 갖다 놓는 것도 있고 이제 가서 고치는 경우도 있는데 대상인한테는 가서 이제 고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왕진이죠. 이제 소가 아플 적에 아니면 이제 송아지를 날 때는 거의 왕진을 갑니다. 그런데 소가 이제 아픈 소가 있으면은 갔다가니 여기 백리의 집에 놓는 경우도 있고 놓고서는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은 집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인들은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를 이제 몇 마리씩 이렇게 기르는 집에서는 집에 놔두면은 거기서 이제 이 주인이 또 소에 이제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집에 갖다 놔요. 그럼 편하니까. 백리의 집에 갖다 놓으면 거기 이제 소우리가 쭉 있으니까 거기에 갖다 놓으면은 완전히 고친 다음에 주인 보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 주인이 이제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소 몇 마리씩 안 기르는 집에서는 여기에 갖다 놔요. 그러면은 백리애가 이 차도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가서 요 대세김 우이 있는 쪽에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 소가 낫는 데에 훨씬 더 길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백리의 아버지가 이 소는 며칠 만에 낫겠다 그랬는데 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백리애가 차도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가서 요 마사지를 해줍니다. 어느새 이제 소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소가 뭐 평상시에도 우물우물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백리애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한테는 대세김 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먹어가지고 임시 저장을 했다가 요 놈을 다시 입으로 가져와서 대세김을 해가지고 이쪽 소화되는 위 쪽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을 거치고 대장을 거쳐가지고 이제 배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우위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보관 창고가 이 뱃속에.
그 이제 그것까지도 이 백리에는 압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아주 그냥 그 뛰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소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 백리애가 15살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리애 혼자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백리애가 그 우의 수의사의 집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백리애한테는 안 가르칩니다. 학문을. 그래서 이제 7살 먹었을 때부터 그 소에 대해서만 가르치는데 백리애는 아주 그 몇 년 안 돼서 소에 대해서 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뛰어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면서 이제 15살에 고아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 편에서는 백리애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고서는 그 부인하고 핏덩이 아이를 놓고서는 출사를 위해서 그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 이야기가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